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1월 28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 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목은 이 대중매체의 관점은 결함투성이다. 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좀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중매체는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장에서 한번 이 말했듯이, 우리 방 안에 숨어 있는 이 코끼리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찾으려면 엉뚱한 곳을 뒤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중매체는 엉뚱한 곳만 뒤지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대중매체이기 때문이고, 그쵸? 그러니까 코끼리는 내 방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찾는 사람은 좀 드물다라고 말하고요. 투자자 대부분이 창 너머의 먼 곳을 바라본다. 뭐 사회적 문제, 주변 지역의 혼란, 뭐 학문적 논쟁 등등 시장과 무관한 분야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당장 일어날 사안을 들여다본다. 그쵸?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먼 훗날의 일, 사회적 문제, 뭐 최근에 일어난 사건, 내일 당장 일어난다고 모두가 말하는 어떤 사안 등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먼 훗날에도 관심이 없고 당장 닥칠 일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뭐 3개월에서 30개월 뒤를 내다보며 특히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뒤를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2020년 뭐 10월 31일 날 틀림없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이 사실은 아무리 빨라도 2018년도는 이제 돼야 주가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30개월을 넘어서는 미래에는 보통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진행할 내용은 이제 앞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신문, 뭐 인터넷, 케이블 TV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거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말론을 뭐 쏟아붓는 흡혈귀 같은 대중매체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도 좀 한번 설명을 해볼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중요한 뉴스와 소음을 구분하는 방법, 그쵸? 그리고 대중매체의 과장 본도를 분쇄하는 간단한 논리, 그리고 대중매체의 거짓말을 파악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훑어보자 라고 이제 캠피션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처음 내용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대중매체의 관점은 결함투성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보면은 제목이 다소 가혹해 보일지는 좀 모르겠다. 물론 기자들은 장님이 아니다. 가까운 것도 보고 먼 것도 본다. 그러나 기자들은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글을 쓰진 않는다. 독자 중에 정확한 시장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시장과 무관해도 일반 독자들이 중시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일어날 일과 먼 훗날의 일을 다루는 이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매체에 주로 실리는 기사는 소음이 큰 기사, 그렇죠? 관심이 가야 하니까요. 그래야 잘 팔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열낭자한 어떤 보도가 잘 먹히므로 나쁜 소식이 많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투자자들을 오도한다. 대중매체에 실리는 기사는 대부분 둘 중 하나다. 당장 코앞에서 벌어질 일과 먼 훗날의 일이다. 그렇죠? 뭐 일면에서는 항상 전날의 주가 흐름을 설명하는 상투적인 기사가 실린다. 겨우 단어 500개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밝혀낸다라고 좀 비꼬는 그런 말투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 판매 지수와 어떤 뭐 옐런의 어떤 발언, 어떤 중요한 사람들의 발언 탓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쓸모없는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주가 흐름은 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사고 팔았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의 허튼 소리를 대중매체가 요약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게다가 전날의 주가 흐름은 이후의 어떤 주가 흐름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에는 데이터 분석 기사도 막 실리거든요. GDP, 뭐 소비 지출, 소매 판매, 실업률, 인플레이션, 제조업, 뭐 수주 보고서, 산업 생산, 뭐 무역 적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택 가격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다 졸립다. 그런데도 오르내린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추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절대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을 써놨다라는 거거든요. 추측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분석가나 이코노미스트의 글이 이제 인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루 이틀 전에 실렸던 데이터 예측 기사를 보여주면서 당시 예측이 시사했던 바를 분석하기도 한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캠피셔는 말을 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선도 종목들의 실적을 예측하는 기사가 실리고 이어 실제 뉴스가 실립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 환호하거나 불평하는 기사가 이제 막 실리기 시작하고 증권회사 분석가들은 매도 추천을 갱신하죠. 갑자기 매수였다가 매도로 갑자기 뭐 태세 전환을 한다던가. 근데 보통 리포트들은 매수 추천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나 넘어가서 하루 주가 흐름 그래프만 봐도 이런 뉴스가 정말 쓸모 없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대중매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기사를 계속 실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관한 기사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연준 이사가 연설할 때마다 대중매체들은 그의 논평을 바탕으로 장내 금리를 막 추측하죠. 그러니까 대중매체들은 연준 이사의 모호한 연설과 즉흥적인 논평 속에 숨은 메시지를 해독해 금리와 주가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고 막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연준의 속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연준의 관계자들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포기할 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넘어가서 이런 거 말고도 또 사건 관련 기사들, 어느 지역에서 뭐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뭐그 지역이 중동이면 유가에 관심사이므로 이제 분석 분량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대중매체는 유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때마다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논한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는데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죠.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은 틀리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모두 허튼 소리다라고 캠피셔는 말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유동성이 살아있는 시장은 미래지향적이며 비교적 좀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 금리 흐름, 뭐 상품 가격의 흐름의 괴리 사이에서 숨은 의미를 찾으려 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얘기는 제시 리버머도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엄청난 레전드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이유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쵸? 대응하면 그만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상이 이제 대중매체의 초단기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터무니없고 이제 황당한 기사들이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뭐 그리고 이거하고 반대로 완전 초장기 예측을 다루는 기사도 꽤 실립니다. 그쵸? 나중에 이제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중매체는 이 이 예측과 경고를 막 쏟아냅니다. 전문가들은 TV에 출연해서 예측을 놓고 논쟁을 막 벌이죠. 우리는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될 거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50년 뒤 생활이 이제 그쵸 가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50년 뒤 우리 생활은 30개월 뒤 우리 생활과도 무관하고요. 현재 주식시장과도 무관합니다. 시장은 10년, 20년, 50년 뒤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선반영이 된다 해도 50년 뒤 거를 선반영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대중매체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계속 읽으면 틀림없이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기사를 수십 번 읽으면 실제로 이런 기사가 시장에 중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이 반복의 힘이라는 건 대단히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므로 우리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대중매체, 이 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이야기들과 비슷한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경제신문의 웹사이트를 열어보라라는 거거든요. 장담하건대 거기에 어떤 모든 기사가 초단기 전망 아니면 초장기 전망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대서특필한 어떤 투자 관련한 세미나, 기사와 질의응답의 요약을 살펴보면 뭐 부채가 과도하고 뭐 사회가 엉망이 돼가고 있으며 뭐 사회보장제도는 파산한다라는 등등의 내용들도 이제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초단기 과제는 이미 처리했고요. 초장기 과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장기 전망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이 온갖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는 온갖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온갖 일을 알려고 한다 해도 알 수는 없다라는 것.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지수에만 집중을 하면서 하루하루 대응을 해 나아가는 것, 원칙을 가지고요. 그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은 정말 엄청난 투자의 대가들도 다 맞추지는 못했고 하나같이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설적인 분들도 이제 맞추기 힘든데 어떻게 저희 같은 그쵸 일개 개인들이 그런 미래를 또 예측하면서 또 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최대한 겸손하게 원칙을 하나 정해서 아 그래 이것만 하자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이제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